안녕하십니까. 하도를 통한 상한눈의 이해 저자 김영민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대략적인 상한눈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실제적으로 독감 또는 몸살 감기의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잘못 다루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케이스와 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하여 상한눈에 기술되어 있는 바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명문에 거하고 이를 중심으로 에너지의 중심축이 형성됨으로써 체내 양기는 혈액을 몰고 기혈을 몰아서 하강 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우리 체내의 음기는 그것에 의해 추동이 돼서 이와 같은 우리 몸의 음양 태극 운동이 이루어져 상체는 청량감이 들고 하체는 온열감이 돌아서 힘은 용솟음치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운 수승화강 또는 수화상제의 가장 이상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대 약점인 이런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이런 우리의 마음이 명문에 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즉 명문에서의 체내 양기의 공동화 비게 되었다는 거죠. 결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 양기 기혈들은 우리 마음이 향하는 저 바깥, 사실 인간을 되돌아보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하루 중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정말 헤아리기도 어려울 겁니다. 거의 이러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인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항상 상열감이 돌고 아랫도리는 하체는 냉감이 돌아서 손발은 차갑고 몸은 무겁고, 이러한 상열 하안의 불균형 수화부재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바로 여기에 정신적, 육체적 과로라든지 영양 결핍, 보온의 실패,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 요즘 같은 환경오염,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게 되는 수많은 화공약품, 이런 것들에 의한 중독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오한을 바라고 이어서 발열을 하며 몸은 으슬으슬 춥고 신체의 외부는 40도에 가까운 열을 내는 이런 상한이 발병되고, 즉 대양병이 발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대양병을 우리가 잘못 다루게 되면 바로 대양병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대양병 중풍과 대양병 상한. 대양병 중풍은 계지를 중심으로 한 온열법, 대양병 상한은 계지 플러스 마항의 조합에 의한 그 폭발력에 의해서 췌표의 경직을 발안으로서 뚫어내는 그런 치료법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치료되지가 않으면 바로 대양병 당시에 이 리안이 더 열은 해소됐지만 그 리안이 확대되어 리안이 중심이 되는 질병, 혹은 체내의 리하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체표의 표열이 해소되지 않아 그것이 리열로 하함되어 체내 순수한 리열이 형성되는 경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협잡된 경우, 굉장히 뒤섞여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우리 몸에서는 리안이 주로 자리 잡았을 때는 우리 몸 전체의 기능 저하에 의한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수분의 대사 분리, 잉여 수분이 물이 고이게 되는, 그러니까 물이 가야 되는 곳에 적절하게 흐르고 빠지고 하는 이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몸속에 있는 그 수분이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고여 있거나 필요한 곳에 가 있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료는 바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온열법과 그러한 수분들을 대사시키는 그런 방법. 그리고 리얼에 있어서는 우리 몸의 비정상적인 기능 항진에 의한 염증 반응의 지속으로 인한 조직 변성과 괴사, 그리고 이러한 염증 반응에 의한 체결핍까지. 따라서 이거에 대한 치료법은 이 열을 꺼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청열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의 열이 끓기까지의 수분 공급,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 자, 이와 같이 상한론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게도 바로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 말하고 있는 제가 그냥 단순 무식한 사람이고 정말 저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한의학의 치료법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다만 그 쓰는 약재들은 대략 빈도수로 따져보면 약 한 50여 가지, 수천여 가지의 약재가 있긴 하지만 이 상한론에서 사용하는 약재는 한 100가지 약재라고 봤을 때 빈도수가 높은 약재는 한 50가지를 운용해서, 다만 같은 열이라도 그 부위마다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가 바뀔 뿐, 즉 그것이 가슴 부위의 열이냐 혹은 흉엽 부위의 열이냐 아니면 편리간의 열이냐 아니면 위부의 리한이냐 폐부의 리한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부위에 따라가 약재가 달라지는 것일 뿐 치료의 대강은 이 네 가지가 전부라는 사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의학의 그 화려한 그 테크닉들은 그렇죠. 아주 세세하게 호르몬이면 호르몬, 비타민이면 비타민, 별의별 그런 아주 디테일한 약들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자연 치유력이나 어떤 우리 몸의 자동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것에 의미를 두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한번 툭 쳐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그리고 자연 복원력에 의해서 스스로 복원되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이지, 거기에 일일이 무엇인가를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수법으로 그것을 터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자, 말이 길어지면 이 서양의학과 어떤 대치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장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의학의 치료법은 이 네 가지가 전부다. 온열법 아니면 청열법, 그에 따른 수분 대사 아니면 수분 공급. 다만 그 부위에 따라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쓰되 그 부위에 따라 적용되는 약재들은 다르다는 사실. 그러한 것을 알기만 하고 그러한 테크닉을
연마에 간다면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우리의 기량을 더욱 전문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 본다면